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 15분 말기는 직장인 주식 투자 원샷입니다. 주간 주식체크 3월 4주차 방송이고요. 저희 방송은 주간 시황 방송입니다. 지난 한 주에 어떤 일이 있었고 향후 한 주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 알아보는 그런 주간 시황 방송입니다. 자, 지난주 키워드는 미중 정상회담 지연, 반도체 반등, FOMC 금리 동결이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드디어 이제 3월에 될 거라 생각했는데 4월로 됐다는 말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반도체가 이제 2분기를 기점으로 반등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FOMC가 금리를 동결했는데 중요한 건 올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말을 한 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월 코스닥 시장을 한번 중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자, 3월 코스닥 중간 점검입니다. 좀 더 빨리 해드렸어야 됐는데, 한번 보시죠. 자, 이 차트를 보시죠. 가급적이면 제 방송은 PC로 보세요. 보시면 이제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고, 보시면 이제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간 거,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보합 종목, 거래 대금, 개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기관 순매수, 뭐 이렇게 여러분이 흔히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은 이 지금의 장이 하락장이냐 상승이냐를 보고 주로 뭘 보고 판단을 하시나요? 물론 차트를 보고도 아실 수가 있죠. 차트를 보고. 근데 차트를 보면 그거는 이제 저희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 지수가 약간의 혼돈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아주 쉽게 상승 종목이 더 많냐 하락 종목이 더 많냐 요 표를 보시면 뭐 여러분 HTS 보시면 얼마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흔히 그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보시면 상승 종목이 8,782 종목, 하락 종목이 9,247 종목. 거의 비슷한 거죠. 코스닥은. 그죠? 그리고 또 이 순매수 현황을 보면 여러분 빨간색이 다 순매수가 큰 거잖아요.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은요 그냥 계속 팔았어요. 3월 들어서. 그거를 개인이 더 엄청 사고 있다. 이게 지금 3월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은요, 특히 기관은 스탠스가 안 변했어요. 걔는 계속 왜 팔기만 할까요, 진짜로? 그 돈으로 이제 그 돈을 지금 축적할 수 있는 거죠. 뭔가 이제 나왔을 때. 그다음에 외국인도 바뀌었다는 게 좀 주목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장세에서 여러분 상승과 하락 종목이 비슷하죠. 그죠? 9,782 대 9,247. 그 다음에 1일 거래 대금도 4.6조 정도 돼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새로 들어와서 더 팔거나 사지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지속된다. 결국 이 얘기는 주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시장을 받쳐주는 주도주. 코스닥의 주도주는 바이오죠. 바이오에 커다란 모멘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총 상위를 구성하고 있는 바이오주, 그 다음에 약간의 코스닥 콘텐츠주가 못 오르게 된다는 거죠. 수급을 보면 얘네들이 사줘야 되는데 걔네들을 이게 팔고 있잖아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이 갈 확률이 낮다. 그런데 지수는 올랐다. 12.8%, 8포인트. 그러면 주도주가 없는 주도주가 없다는 건 시총 상위 종목이 없다는 거고, 이 주도주가 없는 개별 종목 장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개인들이 사고 있는데 개인들이 개별 종목을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럼 테마가 어떻게 흘렀는지 한번 3월 초부터 볼게요. 3월 4일날 미세먼지가 이제 시작됐죠. 그죠? 그 경보가 막 났고, 또 바이오가 아마케가 얘기가 한번 뉴스에 나오면서 잠깐 반짝였죠. 그다음에 3월 6일날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엄청 났었잖아요. 그죠? 그 날씨가. 그리고
또 3월 8일에도 3월 한 주가 이제 미세먼지로 시작했죠. 그래서 제 방송에서 맨날 수급이 뭐 남북경협에서 빠진 게 뭐 일로 나왔다 뭐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는 미세먼지가 시즌 테마였어요. 늘 매해 있던,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원래 그 뭐 흔히 말하는 잡주들이 많이 올랐었어요. 잡주 뭐 50, KM 뭐 이렇게 마스크 뭐 이런 게 많이 올랐죠. 근데 3월 11일 날 이제 사회재난법 규정 이제 정책 테마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범사회적 13일 날 기후가 출범하고 바이오 암흑해가 있었고요. 반도체 장비가 잠깐 나왔었고, 미세먼지 추경 1조 배산한다. 정책 테마로 바뀌니까 상승하는 종목도 틀렸다는 거죠. 크린앤사이언스, 위닉스, 대유위니아 뭐 이런 게 올랐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예전에 시즌 타매일 땐 잡주들이 갔는데 지금은 잡주가 갈 확률이 적다. 뭐 웰크론 예전 이런 잡주들 많이 안 예전에 갔는데 요새는 안 가잖아요. 그죠? 물론 예전 대비 3월 초 대비 갔지만 주도주 테마의 주도주도 바뀌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19일날 미세먼지 3법 의결도 해서 또 이게 또 움직였고 3월 20일에는 5G 세계 최초 상용화 기대감이 왔었고 미세먼지는 로봇 이제 3월 22일 이제 로봇 문제 인재성이 뭐 대구 가갖고 뭐 로봇 사람 육성한다는 말이 있었고 박영선 후보가 뭐 이제 로봇 어쩌고저쩌고 벤처 뭐 어떻게 하겠다 뭐 그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3월 증시는 미세먼지가 시즌 테마에서 정책 테마로 변화하면서 급등했었어요. 이런 사례가 뭐가 있었나요? 1월 달에. 수소차가 있었죠. 수소차가 개별 테마였다가 그 정부에서 수소차를 키우겠다는 얘기가 1월에 나왔잖아요. 2월엔 이런 주도 테마가 없었고 3월엔 미세먼지였고 그죠? 왜? 정책 테마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 향후 5G와 로봇을 한번 로봇도 정책 테마로 발전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뭐 5G를 키운다 뭐 이렇게 뭐 지금 여러분 샘플 보시죠. 무슨 법으로 하고 기후가 출범하고 뭐 예산을 배정하고 이런 얘기가 5G에서 나오면 얘도 주도 테마로 나설 수 있고 로봇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 게 없다 그럼 뉴스에 따라서 1박 2일 2박 3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개별 테마가 되는 거고 이런 5G나 로봇 테마 또 반도체도 약간 움직였는데 반도체도 어떤 정부 정책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정책 테마가 재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정부 정책 테마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예전에 그 뭐죠? 증시 전망에서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거기도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뉴스를 잘 따라가셔야 된다. 개별 테마를 하시려는 분은 아셨죠? 지금 중요한 말씀 드렸으니까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금주의 증시 뉴스 한번 보시죠. 자, 반도체에 따라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겨가는 외국인과 기관. 이게 이번 한 주를 정확히 표현한 내용입니다. 자, FOMC가 이제 3월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5탄데요. 올해는 금리 인상이 없고 내년에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 축소는 올해 9월 종료하겠다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금리 동결이라는 게 이제 호재로 단기간에 반영될 수 있지만 아주 짧게는 장기간에는 뭐예요?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될 수 있어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업종 잇따른 호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에서 이제 재고가 지금 D램 가격이나 뭐 낸드 플래시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재고가 소진되는 2분기쯤에 소진된다고 합니다. 그때 반등이 예상된다라는 이제 리서치들이 나오고 있고 또 마이크론 감산이 한다. 그거 함으로써 이제 SK하이닉스 3전에 대한 그 수혜가 예상이 되고 또 문 대통령이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육성한다고 또 막 얘기를 했죠. 이런 식으로 잇따른 호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셔야 될 게 반도체와 개별 테마는 상반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막 가게 되면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 게 막 가게 되면 개별 테마는 가기가 힘들다. 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도체가 좀 올랐으니까 쉴 때 개별 테마가 가겠죠. 예전에 여러분 그런 거 기억하시나요? 코스닥에서 바이오와 남북 경협. 바이오가 막 가면 남북 경협이 쉬고 남북 경협이 쉬면
반도체, 바이오가 가고, 뭐 그런 거 기억하시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 반도체와 개별 테마가. 이런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종 정책 테마, 앞서 말씀한 강세입니다. 한중 항공회담에서 뭐 노선 더 받는다니까 중국 소비죠. 화장품, 면세점 이런 것들 막 갔죠. 그 다음에 세계 최초 5G 상용화 추진한다고 하니까 4월 초에 5G 관련주가 갔고, 뭐 정부 사업용 차량은 수소차로 전면 교체한다. 그래서 또 수소차가 움직였죠. 그래서 개별 테마 중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책 테마를 잘 집어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코스닥, 감사 리스크의 주의. 항상 3월이죠, 여러분. 1분기가 끝나고 90일 안에 이제 그 감사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그 감사 보고 미제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22개 업체 정도 된다 그러고 현재까지 비적정, 또 지난주 금요일에 뭐가 아시아나항공이 있었었죠. 아시아나항공. 그런 기업들이 다수 출연한다. 이제 회계감리가 막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사건 이후로 그 기업 회계가 굉장히 까다로워졌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문턱을 못 넘는 그런 기업들, 특히 코스닥에 그런 게 더 많은데 이제 더 많아지게 된 거고, 뭐 아시아나항공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참 예상치 못한 거죠. 그래서 기업 재무제표를 좀 여러분 매수하실 때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죠. 저희 방송에 지난주 상승과 하락 업종 및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시면 상승은 전기, 전자, 운수장비, 제조, 증권, 유통화, 은행, 통신, 보험, 섬유의복 이 정도가 올랐네요. 중요한 섹터별로 한번 왜 오르고 내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 자, 반도체 경쟁사 감산 마이크론이죠. 그래서 업황 회복이 또 가시화된다. 재고 소진돼서 2분기 후반부터 2분기 후부터 재고가 감소해서 3분기 하반기부터 가격이 오른다면 주가는 언제부터 오르나요? 그 전부터 오르죠. 항상 주식은 실물 경제보다 선행한다. 아시죠? 그 다음에 증권 거래세 폐지한다. 하반기에서 많이 올랐고, 방한 유코가 증가한다. 한중 노선 하면서. 그래서 면세점, 화장품이 간세죠. 유통업이 오른 게 면세점인 거고, 화학, 화장품이 큰 카테고리에서 화학이죠. 그래서 그게 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운수창고 빠진 건 아시아나항공, 감사안전 급락된 거고, 비금속 광물, 경협주 하락한 거고, 전기전자, 한국전력이 이제 실적 부진된다면서 이렇게 또 나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지난 한 주가 아주 심플하게 정리가 되시죠. 반도체 업의 바닥론이 부각됐고 중국 관계 기대감으로 한 주가 이제 지배됐던 한 주입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대형주와 중형주, 그 다음에 중국 소비주로 시장 수급이 급히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요일별로 한번 따져서 보시죠. 어떤 요일별로 어떤 이벤트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어떤 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데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3월 18일 날 미중 무역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회담에 대한 그 우려가 있었는데 리커창 총리가 우리 잘 되고 있다, 뭐 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좋아했죠. 그다음에 브렉시트 우려도 완화가 됐고, 그래서 이제 중국 소비주 그래서 시장은 좀 올랐었고요. 중국 소비주, 그러니까 한중 항공회담에서 노선을 막 새롭게 배정받는다 하면서 면세점, 화장품, 항공, 특히 LCC 업종이 올랐었습니다. 그다음에 창투사가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이제 벤처 전문가가 임명됐단 말에 창투사 관련주가 올랐었고요. 중국 소비주 역시 올랐었고, 남북 경협, 문 대통령의 또 중재자 역할이 기대되면서 이게 반짝였습니다. 블록체인, 삼성 SS 관련 기술 개발로 이제 블록체인 관련주 올랐고요. 19일날 화요일에는 FOMC가 이제 21일날 새벽에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있었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삼전이 1분기 실적이 악화가 우려된다는 얘기가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저 그랬었고요. 중국 이제 사료, 중국과 수생물 배합사료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사료 관련주가 올랐었고요. 코스닥 미세먼지, 3법 의결, 5G 세계 최초 상용화 기대가 올랐었습니다. 20일날 미중 무역회담이 다시 이제 전망이 쉽지 않다, 엇갈렸었어요. 혼조였어요. 잘 된다, 안 된다. 뭐 4월로 넘어간다. 그럼 나와서 별로 지수가 안 좋았고, 이제 FOMC도 이제 관망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상승 업종은 없었고요. 이제 코스닥에서 정부가 사업용 차량을 전면 2020년까지 수소차를 교체하겠다. 정부는 전기차보다 수소차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내연기관을 다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수소차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자리도 그대로 보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약간만 변형을 하면. 그래서 정부는 수소차를 더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소차를 민다고 했잖아요, 정부에서. 전기차를 민다고 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정부 사업용 차량이 교체가 됐고, 반도체, 이제 문 대통령이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을 하라,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5G가 또 세계적으로 상용화. 이제 미국에서 뭐 4월 11일을 한다 그래서 상용화한다 그래서 우리가 더 빨리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다음 목요일날 FOMC가 드디어 이제 밤새 금리를 동결한다. 그다음 미 마이크론 감산하면서 이제 시장이 반도체가 막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죠? 반도체, 2차 전지, 또 중국에서 배터리 이제 예비 심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SK하이닉스와 LG화학이 들어가면서 이제 보조금을 향후에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상승했었습니다. 우선주가 올랐었고요. 금요일엔 FOMC가 역시 이제 훈풍이 불었고 미 반도체 지수가 이제 급등을 했었습니다. 업황 회복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가 많이는 못 올랐어요. 근데 미세먼지, 범사회적 기후 구성, 그다음에 로봇. 그래서 문 대통령이 박영선 후보가 로봇 산업 육성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 반도체와 5G, 미세먼지가 주요 테마였고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제 남북 경협, 블록체인, 창투사 이런 거가 일회성 테마이기 때문에 이때 딱 오른 거 보고 따라 들어가면 물릴 확률이 높은 거죠. 저희가 이런 흐름을 보는 게 그런 것 때문에 보는 겁니다. 뭔가 이제 들었으네. 앞서에서 제가 3월 테마 흐름을 정리해 드렸듯이 그런 걸 좀 보면서 빨리 판단을 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금주의 테마 순환매는 미세먼지와 5G 반도체 중심을 진행됐고요. 로봇, 5G, 수소차 테마는 공통적으로 정부 정책 테마로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리지만 5G와 로봇은 단발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정부에서 멘트가 나오면 따라가 볼 만하다는 거죠. 추가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또 뭔가 말이 나오면. 지난주 코스피 현황 보시죠. 차트. 이게 작년 10월 1차 개파락 구간이죠. 하단 갔다 또 반등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이 안에서 상단감은 떨어지고 하단감은 반등하는 그런 박스권 장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의 지수 상승은 외국인의 반도체 대형주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샀죠. 그래서 지수의 추가 상승의 관건은요. 외국인의 반도체 대형주를 매수를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향후 코스피의 이제 주요 관건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오르죠. 3월 4주차. 자, 외국인의 반도체 집중 매수가 지수를 견인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좋은 게 반도체를 매수하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늘었어요. 3월 22일, 3월 20일 6.8조, 6.2조. 가장 좋았을 때 8조였죠. 7.5조에서 8조 사이. 만약 얘네들이 반도체를 계속이나 삼전이나 SK하이닉스를 사면 거래 대금이 7조를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 여부를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가면 코스닥이 덜 간다. 그리고 테마도 덜 간다.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반도체 대형주 한번 보시고 중국 소비주, 카지노, 여행, 면세점, 화장품이 갔으니까 이번에 수남의 관점에서 카지노 여행을 가는지 지켜봐야 된다. 이걸 사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지켜봐야 된다.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한번 이제 사보자. 그래서 반도체 업종은 금주 눌림목, 상승했다는 눌림목 나왔을 때 수급이 붙는다면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 보시죠. 자, 코스닥은 여러분 딱 보시면 오른쪽 보세요. 3월. 지수의 고점에 음봉이 많죠. 그러면 계속 밀린다는 얘기고 추가 하락 확률이 높다. 근데 지금은 뭐 굳이 지수를 따지는 게 아니죠. 왜냐면 테마 장세이기 때문에. 테마는 지수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수에 별로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개파락 구간의 상단 돌파를 2주 연속 실패했죠. 그래서 당분간 이럴 확률이 높고요. 바이오 및 콘텐츠가 더불어 못 갈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쌍끌인 매도, 개별 테마를 제외하고 주요 종목을 모두 매도하고 있다. 그냥 다 팔고 있죠. 개인이 사는 게 뭐예요? 개별 테마를 사고 이제 폭탄을 돌리는 거죠. 근데 그게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벤트 존재 혹은 실적 성장 개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 종목에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활발한 테마별 순환매 장세 예측하고 5G 로봇 반도체 테마에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주 증시 전략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거래대금은 여전히 정체다. 그래서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가 상승하면 또 다른 하나가 상승하지 못한다. 아까 말씀 반도체 대형주가 막 SK하이닉스 막 가요. 그러면 코스닥이 못 간다. 시총상이. 특히 개별 테마도 좀 약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납폭과대 대형주 및 개별 테마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근데 뭘 체크해야 되느냐? 납폭과대 대형주는 향후 이벤트 존재하냐? 그 다음에 실적이 개선되고 있냐? 아니 실적이 턴어라운드 있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있냐? 누가 꾸준히 사주냐? 이 세 가지가 따라가는 게 납폭과대 대형주의 매수 조건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납폭과대에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락바텀 한참 1월달에 얘기했었죠,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그때 2019년 이게 그 차트니까 그때 제가 뭐 말씀드렸었어요. LG전자 찍어서 이거 LG전자 차트 찍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LG전자로 이제 락바텀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때 설명드렸던 게 67,000원이고 지금은 얼마예요? 76,000원, 만원이 올랐네요. 그죠? 76,100원이니까 제가 설명드린 게 67,000원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락바텀이라는 거죠. 근데 또 이런 게 아무나 락바텀이냐? 납폭과대 대형주 중에 이런 락바텀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느 걸까요, 여러분? 반도체, 중국 소비주 중에 카지노 여행 중에도 이런 락바텀 종목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쯤 한번 사볼만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주식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을 이제 주간 단위로 말씀드리고, 종목을 찍어드리고, 뭐 이런 거는, 저의 지금 방식에는 좀 맞지 않지만, 제가 크다는 방향과 이런 거는 좀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보시고, 이제 큰 흐름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에 맞게 매매를 하시면 좋은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